자, 오늘 우리 K증시는 그 이승환 형님 노래처럼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휴장일 때 제일 더러운 시나리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K증시 안 열리는 날은 미국의 상승, 그러다가 우리가 막상 개장하는 날은 새벽에 귀신같이 미국 증시가 하락 나오는 이건데요. 어떻게 이게 또 들어맞을 수가 있죠? 이제 저도 좀 입을 조심해야 될까봐. 나름대로는 뭐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감을 늦추지 말자. 그리고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현실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은지, 이거 정말 우리 K증시 기본 구조 자체가 약탈적 시장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 예전에 맨날 말씀하시던 게 입이 보살이라고, 혀 밑에 뭐 도끼날이 있는 거라고, 이런 것 때문인지 하여간 미국의 경우는 뉴욕 증시가 등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간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다 어쩌다 이제 휴식 구간으로 잠깐 내리막길이 이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K 증시는 어떻게 반대로 그냥 골짜기로 내려가는데 그러다 중간에 잠깐 고바위 같은 거 나오고 하여간 기본은 계속 내려가는 이런 참 느낌인지. 하여튼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로 가족분들하고 또는 모처럼 이제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이상, 왜냐면 여기서 뭐 결제도 하고 예약도 하고 뭐 다 하니까. 근데 이런 주식시장의 어떤 기류 변화에서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기분이. 그래서 정말 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것처럼 아예 스마트폰을 쳐다도 안 보고 며칠 그냥 거기서 벗어나서 쉬면 좋으련만, 그러기에는 이 한국 정치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게 이제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언제 앞에 절벽이 나타날지 도저히 이 불안해서 또 안 볼 수가 없어. 이러니까 점점 급등주니 뭐 빅뱅 폭발이니 그런데 계속 지배당하다가 종국에 가서는 전두엽 그냥 박살난 그런 형님 누님들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정신줄을 다시 부여잡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상황의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라이브 때도 하여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참전하는 순간 중동은 이제 불바다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까지만 해도 이란이 그 한때 미국의 핵 프로그램으로 컨트롤을 받으면서 또 실리는 챙겨왔던,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예측 불가능한 망나니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신중한 스탠스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마침내 그 이란이 이제 인내심의 한도가 도달했는지 아니면 거기도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처럼 이란 대통령이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열세를 극복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거는 제가 그 어떤 이제 폭력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이제 옹호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그 이란 대통령이 지난 7월 달에 당선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마수드 페지슈키안이라고 이제 온건 개방 노선을 표방하는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이란의 봄을 또 한 번 그 원하는 그런 지지층이 이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방 세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그 친미 국가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각종 제재를 좀 풀고, 또 이란 경제도 아니 그래도 명색이 산유국이고 핵보유국인데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그래서 약간 그 실리주의를 채택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것도 뭐 마치 신고식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계속 이제 자극을 해댔어요, 옆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중국이면 레바논은 북한 같은 데인데, 하여튼 그 레바논을 최근 이스라엘이 막 전면전으로 공격하면서 이란 대통령도 야 이거 지금 여기서 더 물렁한 스탠스를 보였다가는, 사실 그 이란에서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예전에 그 왕정분리 그 체계처럼 거기는 또 이슬람 최고 존엄 지도자가 있어요. 하메네이라고. 근데 이 사람한테 대통령은커녕 병신 취급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200발을 날리는 이런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청구할 피해 보복 리스트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전 이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급하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련해가지고 지난 7월 달에 그 페제슈키안이 이제 당선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헬기 사고를 이제 이란 당국에서 이제 조사할 때, 아니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 이거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나 민심은 이거 이스라엘 놈들의 소행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동요를 좀 의식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국제사회에 굳이 이란의 그런 개혁 개방 기조가 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중간중간 계속 테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 이러다가 결국 조사 결과 역시 단순 기상 악화에 따른 그런 사고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이
그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레바논에서 삐삐 터트리고 전기 자전거랑 전기차도 폭발 사고 이렇게 했고 또 CCTV를 이제 실시간으로 해킹해가지고 하여간 그 헤즈볼라 대원들 한 3명만 모여서 커피를 마신다. 그럼 바로 그 옆에 쓰레기통 폭발하든가 아니면 그 두세 명이 이제 차 타고 어디를 갔는데 그럼 거기 미사일이 차로 날라온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이란이 어떤 피해 청구서를 지금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 가까운 미사일을 이제 직접 발사를 했고 이 정도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이란이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최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작 지금 당황스러운 거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명색이 월드 폴리스라는 놈들이 이스라엘도 제대로 컨트롤 못했지. 그렇다고 이란의 경우도 그동안 미국이 계속 그 휴전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뭔가 라포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이번 공격은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또 그냥 입만 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군에다가 이스라엘로 날라오는 이란의 미사일은 격추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권투에서 때리지는 아직 말고 그냥 가드 올리고 있으라는 소리고 아직 잽도 스트레이트도 하여튼 때리지 말고 그냥 수비만 하라는 지금까지의 스탠스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반면에 아주 그냥 지금 신이 났지. 그동안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란을 자극시키면서 결국은 이란이 아우 이거 도저히 못 찾겠네 우통 까고 참전을 하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중동 사태는 기존에 이란은 이제 종이 호랑이다. 이제 전쟁을 치를 능력도 돈도 없는 그냥 그런 퇴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개무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안 된다. 지금 누가 뭐래도 미국 대선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돌발 변수가 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사실상 이번 미국 대선에 자기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네타냐후까지 어떤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갈지 하여튼 최소 평화적인 결말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하여튼 이제부터 정작 미국의 역할이 또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동네에서 그냥 그저 그런 애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성을 했는지 약을 빨았는지 독한 캐릭터로 빙의해가지고 여기 내가 나와바리 다 접수해버리겠다고 지금 막 총칼 들고 설치는 그런 조폭이라면 이란은 예전에 이제 좀 건달 생활 좀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은퇴하고 체육관 차려놓고 조용히 이제 지내던 그런 존재였는데 자꾸 그 이스라엘 현직 조폭놈들이 체육관 찾아와가지고 불 지르고 체육관 사범들 막 좁히고 이러니까 이란이 도저히 이제 못 참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근데 이제 조폭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중간에 그 이제 공권력이 그러니까 약간 경찰 내부자 같은 사람이 나서서 중재를 하잖아요. 왜냐면 음으로 양으로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해법인지 양쪽이 원하는 게 뭔지를 또 객관적으로 잘 알거든. 그게 바로 미국이고 바이든인데 지금 그 역할을 똑바로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폭들이 약을 먹었는지 하여튼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던 놈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개판치기 시작할 때 만약에 그때 이제 어떤 끈이 닿아 있는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의 시선을 미국이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죠. 거기다 지금 그 원로 조폭 체육관 관장님. 아니, 조용하게 먹고 살기만 하면 안 건드린다며.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둠의 세계하고 거리두기하고 주거 지내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앉아서 당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굉장히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동 전면전 가능성이 왜 뉴욕 증시까지 간밤에 끌어내렸고 또 오늘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유탄이 떨어졌냐. 1차적으로는 중동 사태 격화, 그럼 유가 급등, 또 그럼 미국에서는 그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그래서 가솔린 가격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고 그러면 연준 금리나 역시 또 지장을 받게 된다. 아니, 시중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다 돈을 푸는 중앙은행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대선 시즌 특수를 노린 것 같은데 하여간 총 5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동남부 항만 노조가 지금 47년 만에 파업을 결의하면서 공급망 차질을 어떤 인질로 끌고 들어가면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좀 이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요 두 가지 이슈. 그러니까 미국 내의 리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도로 살아나는 이거하고 또 항만 노조 파업. 이게 또 우리 K 증시에는 뚜렷한 악재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또 그놈의 신도 브레뉴 같은 데 사는 분들, 신도 브레뉴 집값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신도, 사람들은, 기름값 올라가면 전기차의 인기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미국에서, 기름값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뭐, 대형차 만땅 기준으로 한 돈 10,000원 더 들어가게 생겼다고 그걸 걱정할 정도의 사람이 전기차를 그 5천만 원짜리를 할부든 리스든 그걸 새로 산다고? 이러니까 그놈의 보유 편향을 제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돼서는 이게 그냥 사고가 그냥 치우치다 못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깔때기 화법으로 뭐든지 다 호재라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이게 보유 편향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놓고 이제 또 뻔뿌질을 하는 게 그놈의 마바라들이고 뭐 바인딩 계약, 빅뱅 폭발 이런 어떤 그 선동 구호들이 또 그 사람들 도파민 자극하고 흥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럼에도 하여간 저는 뭐 전기차의 미래는 무조건 어둡다고만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를 보면 아직도 버블 내지 고평가는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는 날 거고 또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도 늘어나기는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라는 어떤 그 해결의 변증법 같은 이 수단이 등장을 하면서 그 전기차 성장의 타임라인을 지금 완전히 흐트려 놨지만 뭐 방향성만큼 하여간 전기차가 결국 뭐 중국처럼 최소 길거리 굴러다니는 차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언제냐는 몰라. 그리고 이제 그게 주가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다 이제 어떤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제 내일 뉴스에서 캐나다 항구에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실은 컨테이너선 불나가지고 뭐 12시간 타다 꺼졌다. 그래서 그 연기랑 유독가스가 엄청나게 주변 민가까지 덮쳐가지고 주민들이 오밤중에 대피하고 난리가 났다. 이 이제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전기차 업황에 좋은 소식도 오늘 마침 나온 게 있어가지고 볼게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최근 전기차 판매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신규 전기차 구매 고객들한테는 그 미국의 전형적인 그 가정집 있죠. 목조 주택으로 이렇게 하나 있고 옆에 이제 별채처럼 차고 딸려 있는 여기다가 무료 충전 설비를 설치비도 무료로 포드에서 다 제공할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뭐 다 좋은데 뭐 소음도 없고 진동도 사실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능은 사실 내연기관차보다 뭐 훨씬 뛰어나죠. 근데 문제는 그놈의 충전 이게 쥐약인데 이걸 이제 포드 측에서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통 크게 지금 돈질을 하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소리 하면은 저 새끼 잘 나가다 또 시작이라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아니 미국 이제 그런 이제 뭐 주택가 이제 가다 보면 목조 주택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단독 주택으로 쭉 있는데 그 목조주택 차고에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그러다 이제 혹시라도 이거 불나면은 바로 참숯구이 하여튼 저라면 조금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동네에 가까운 데다가 충전소를 따로 마련해달라. 아니 근데 또 미국이 또 그 자가용 타고 이제 바로 집까지 와서 차고로 쏙 들어가면은 비도 안 맞고 좋은 그런 건데 동네에 충전소 갖다 놓고 거기다 충전 꽂은 다음에 충전 다 되면 또 다시 도로 갔다가 차고에 넣든가 아니면 아예 거기를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미국 가정집의 경우는 주택가 근처에 편의점도 없어가지고 마트 한번 갈 때마다 무조건 차 타고 가야 되고 또 한번 그렇게 마트 가면 일주일치 식자재를 트렁크에 그냥 가득 사다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이고 지고 충전소에다 파킹해 놓은 다음에 집까지 걸어오냔 말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전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차 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내가 쉬는 동안 내 집에서 전기차도 같이 충전하면은 당연히 충전 스트레스는 거의 사라지는 건데 문제는 이걸 포드 같은 완성차 제조사들이 돈을 댄다? 그러면은 이거 당장 손해 아니냐. 전기차 차값이 평균 5천만 원인데 전기차 마진율이 보통 20%. 그럼 이제 한 대 팔면 1,000만 원 남는 건데 반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는 한 기당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반짝하고 지금 생각난 게 요게 바로 그 질레트 전략을 채택했구나. 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아직도 저는 이 질레트 면도날 면도기 그 전략이 너무 정말 천재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 따라서 그 프린터 가격도 사실 최근 엄청 싸진 이유가 이거 덕분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잉크하고 카트리지 팔아가지고 돈 남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질레트가 100년 전에 처음 일회용 그 면도날 그 면도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이제 예전에 이발소 가면 있는 그 면도칼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숫돌에 갈아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면도를 하는데, 아, 이게 아침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딱 쓸려보니까 면도날이 묻어져 있어가지고 막 면도하다 피나고 그러면은 이거 막 와이셔츠에도 묻고 아침부터 이제 짜증나거든. 남성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텐데, 이제 칼로 이제 면도하다가 좀 면도날 무뎌진 걸로 하다 보면 꼭 이제 이게 피가 나. 피부를 자극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방울방울 쏟아오면 이제 침 묻히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여성분들이 어떤 그 눈썹 스트레스처럼 남자들도 이 면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아, 오죽하면은 그 수염을 레이저로 영구 제모를 하는 사람도 있겠냐고. 뭐 전현무 같은. 하여튼 그렇게 지구 인구의 절반인 남성들을 전체로 고객으로 설정해가지고 질레트가 면도날을 일회용으로 갈아 끼는 이런 상품을 내놨는데 문제는 이게 뭐 돈 아깝다고 비싸다고 안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 왜냐면 이제 100년 전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면도칼은 숫돌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면도날 갈아 끼우는 이거는 괜히 좀 헛돈 쓰는 것 같으니까 안 샀죠. 그래서 이제 질레트는 뭐 처음에 할인 판매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장사가 되기 직전까지 내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때 질레트의 그 전략이 번개처럼 나타난 건데 이게 바로 면도기 그 막대기는 소비자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대신 면도날에서 마진을 남긴다는 전략이죠.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공짜는 좋아하잖아. 그래서 면도기를 공짜로 이제 나눠주고 또 면도날은 증정 행사로 이제 2개씩 이제 줬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마트 갔다가 그 행사한 데 가서 받아왔어. 근데 써보니까 이제 편하거든. 하나 쓰다가 묻어졌어. 그러니까 바로 다른 걸로 바꿔 끼니까 또 새 면도기가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면도기 그 막대기는 뭐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면도날만 바꾸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의 질레트가 됐다. 그래서 이 질레트에서 워런 버핏조차 와 이건 진짜 꿈의 장사라고 이제 엄지척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포드의 질레트 벤치마킹 전략이 잘만 하면 전기차 업황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이제 수혜주는 당연히 뭐 전기차 설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가정용 전력으로 이제 이걸 충전하려면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 장비 같은 거, 발전기.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포드의 이 가정용 전기차 충전 시설 무료 보급 이 아이디어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댓글에다 좀 고견을 부탁드릴게요. 뭐 면도기는 자동차랑 다르지 않냐 이런 의견부터 하여간 다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좀 마케팅 공부 좀 해볼게요. 러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야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금토일이구나 이렇게 막 좋아했는데 정작 주식시장이 이 꼬라지니까 이번 주 뭐 징검다리 연휴도 진짜 징그럽게 느껴질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아니 당장 아빠가 주식 지금 마이너스 왕창 났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애들 치킨하고 피자 세트로 사다 주는 것도 이제 야 그냥 둘 중 하나만 먹자 아니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애들도 게임 아이템이고 뭐 아니면 케이팝 가수들 굿즈니 음원이니 하여간 부모님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 더 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케이팝 하니까 갑자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아까 황당했었는데, 그 하이브 소속의 뉴진스, 여기 지금 이제 방시혁과 미니진 둘 사이에서 엄청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그 외국인 멤버가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상임위를 보니까 국회에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 딱 이제 감이 오시죠. 방시혁 대표가 미니진을 이제 미워하면서 그 자식들과도 같은 뉴진스까지 뭐 인사도 안 받고 또 이제 뭐 지시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알아서 기는 건지, 다른 매니저들도 뉴진스 좀 그렇게 막 눈총 주고 그다음에 분장실 같은 데서도 막 불편하게 좀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고 이런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건데, 진짜 저도 뭐 직장 생활 좀 오래 해봤지만 진짜 일하면서 제일 불행한 스트레스가 바로 업무랑 상관없는 그런 인간적인 스트레스잖아요. 아니 뭐 일이 힘든 거야. 뭐 막말로 이제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뭐 딱 월급 받는 만큼만 해줘야지 그런 이제 참는데, 이런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는 이거야말로 진짜 밑도 끝도 없어. 그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진짜 뭐 거의 이성적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내가 달달하게 이제 카페라떼 하나 이제 빨면서 들어오는데, 나 괴롭히는 그 상사놈이 야 너는 어떻게 맨날 혼자만 먹냐,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막 이래. 그래서 다음날은 이제 카페라떼 2개 사다가 여기 하나 드세요 그러고 줬어. 그랬더니
야,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 거 몰라? 나 그러고 혈압 높아가지고 맨날 혈압약 먹는데 너 카페라떼 칼로리가 얼마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뭐 모르고 그러는 거야? 뭐 일부러야 뭐야? 이래.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 아메리카노를 또 사다 줬어. 그랬더니 야, 너는 그 카페라떼 비싼 거 먹고 나는 싼 거 주냐? 아이씨, 내가 진짜 상황극을 하면서도 좀 기분이 더럽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뉴진스 한이 이 소식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이 든 게, 일단 뉴진스의 한이는 그 호주랑 베트남 이중 국적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3만 5천 명을 입국시키고 또 이민 정책도 파격적으로 손봐가지고 외국인 유입을 왕창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 내에서의 이런 갈등은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누가 기업을 또 하겠냐고, 또 해외로 탈출하니 뭐니 그런 소리 나오는 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제 뭐 처음에는 대화도 잘 안 통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생산직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도제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수 부사수 나눠가지고 이제 처음에 사수가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면은 처음에 한 번, 두 번까지는 아이고 뭐 미스터 하산 이러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다가 이게 세 번, 네 번 계속 안 되면은 목소리 커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육두문자 나오고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좀 일머리가 조금 늦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힘드니까 우리한테 뭐 온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그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거 외국인 차별인가? 혹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 이렇게 해서 또 이걸 뭐 오해 생기다가 결국은 또 고소 고발로 가고 이러면 진짜 얼마나 그 기업들마다 시끄러워지겠냐고요. 하여튼 그래도 저는 뉴진스 한이를 응원합니다. 뉴진스 팬분들 보시면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내일은 또 우리가 개천절로 휴장이니까 뭐 K증시 개별 종목보다는 앞에 나왔던 전기차 배터리 업황에 대한 노무라 증권의 분석을 좀 볼라 그래요. 지난주 SNE 리서치에서 개최한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이 노무라 증권이 삼성 SDI, SK온, 중국 CATL 이런 관계자들과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작년 12.5%에서 올해 상반기 15.9%로 더 늘었고, 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작년 34.7%에서 올해 상반기 38.7%로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게, 올해 전기차 업황 전반적으로 다 둔화 추세지만 중국에서만큼은 하여튼 뭐 지금 테슬라도 전 세계에서 중국만 잘 팔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산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계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무라 증권은 전기차 업황의 현주소를 그 흔히 말하는 뭐 캐즘이라고 하죠. 얼리 어댑터들은 이미 다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얼리 메이저리티, 그러니까 초기 대중화 단계로 가는 그 사이에 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이미 얼리 메이저리티 단계까지 넘어섰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 배경에는 뭐 역시 중국식 박리담의 뭐 이런 전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차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의 경우는 비슷한 성능을 기준으로 중국산 NFP 가격이 한국 NC622 배터리에 비해서 단가가 41%나 싸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격차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더 벌어졌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결로 이제 노무라 증권이 꼽은 게 셀팩하고 셀바디 포장 방식, 그 다음에 이제 LFP 밀도가 20%나 향상된 거, 그리고 또 역시 중국의 강점이라고 하는 저렴한 원재료, 그리고 대량 생산 방식, 이제 이런 거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적인 CATL의 경우는 최근 3대 미션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10,000개의 충전소, 1000km 주행 배터리, 그리고 4개의 ESS 나트륨 배터리, 이걸 지금 추진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K 배터리 업체들도 단기적으로 LFP 배터리 생산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노무라 증권이 얘기하고, 바로 투자 의견 나오는데, CATL하고 삼성 SDI는 매수, 그리고 SK온은 중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무라 증권이 지적질을 하기를, 몇 년 전까지 K 배터리 업계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LFP의 품질이 최근 너무 올라가고 또 시장도 커지면서 K 배터리 업황도 이제 도전을 받게 됐다는 건데, 저는 이거 반드시 책임져야 될 놈이 한 놈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CATL은 물론이고 LFP 배터리 자체가 쓰레기라고,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건 매국노라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뭐 혓바닥에 모타를 달았는지 여기저기 유튜브를 하루에도 몇 개씩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 하고 다녔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책 팔고 강의 팔려고, 돈 벌려고. 그런 정말 배터리 업계에 단 하루도 근무한 적 없는 비전문가, 그냥 그런 주식 장사치를
무슨 언론사, 증권사, 투자 세미나까지 초청해가지고 같이 약 파는 놈들도 진짜 이거 공동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원래 한 번 속으면 동정, 두 번 속으면 병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지금 대부분의 신도들이 두 번까지 속았으니까 이거 정도면 거의, 응? 아니 그 두 번이 작년 연말에 한 번, 그리고 올 2분기에 또 한 번. 드디어 바닥 찍었다가 물타기 몰빵을 하고 지령 내렸던 그런 인간들한테 회원가입비까지 내고 그런 호객님으로 당하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본인이 입에 자꾸 채우고 딱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구독자님 주변에도 뭐 직장 동료, 친척, 인척, 뭐 이웃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내수 경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원흉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내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이제 내일은 개천절로 또 휴장인데요. 일단 오늘은 중동 사태가 뉴스 메인 창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또 이제 내일 쉬고 모레 다시 개장할 때 미국하고 일본 정치 둘 다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는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올라가면 연준 금리 인하의 변수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이 또 중동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면서 엔화 수요 늘고, 그래서 이제 대외 변수 때문에 또 엔고가 나오는 이런 거에 이제 경계감이 큰데, 이게 또 우리 이제 내일 하루 쉬는 동안 어떻게 되려나 지금으로서는 사실 안개 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또 하루 이제 충전하시고,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